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관리 도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능이 여러 가지라서 뭐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글이나 관심 있는 블로그의 글 순위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글루락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탭, 키워드 분석기 탭에서는 황금 키워드를 찾을 수 있고, 월간 조회수나 월간 발행량, 그리고 이제 전체 문서수, 전체 경쟁도와 월간 경쟁도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실시간 검색어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 진단은 타 유료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유사 이미지를 체크할 수 있고, 링크 주소만 넣으면 키워드 반복수,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죠. 그거하고 이제 금치가 찾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설정에서는 각종 이제 내가 고정시켜 놓고 싶은 키워드나 아이디, 그리고 이제 API 키를 입력하는 곳이고요. 검색 순위는 블로그나 카페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순위별로 나온 글 제목을 그 리스트로 나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글 제목을 뭘 썼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불지수하고 해당 글의 방문자 수도 같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방문자 수는 내가 관심 있는 블로그들이나 내가 관리하는 블로그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를 저장을 해놓고 클릭 한 번으로 이 대량 조회로 아주 조회를 하시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나씩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탭을, 어, 뭐라고 할까요? 탭을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을 각 탭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네이버에서 내 글이 몇 번째 위치하고 있고, 그 글이 어떤 글 제목인지 알려주는 거고요. 꼭 내 블로그뿐만이 아니고 관심 있는 다른 사람의 블로그도 수시로 매일 원클릭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디를 넣고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저는 감식초 칼로리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터키나 조회키 누르시면 조회가 바로 됩니다. 자, 지금 제 블로그 순위는 감식초 칼로리에서 38위, 아니 28위네요. 28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8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초 칼로리에서 블로그 탭에서 클릭을 해가지고 28이면 거기 끝에 있겠네요. 예, 예, 예. 여기 있네요. 예. 순위가 정확하게 맞고요. 실제 순위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작성 일자도 알려주고요. 전에는 이게 이제 1000번째까지 검색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일단 30순위까지만 검색이 되도록 변경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순위를 검색하고 싶으신 분은 구글 순위를 체크를 하시고 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글 순위는 다들 뭐 많이 안 쓰시기 때문에 어, 크게 뭐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API 순위는 실제 순위가 아니고 네이버에서 이제 API로 가볍게 이제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순위하고 API 순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맞지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걸로 순위 조회를 하고 근로락 조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키워드가 하나가 아니고 이제 아이디는 하나인데 저 이제 감시초 칼로리를 했잖아요. 하나를. 근데 아이디가 이제 키워드가 아이디는 하나에 같은 아이디로 키워드를 조회하고 싶을 때는 뭐 감식초에 대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먹는 법, 뭐 감식초 이렇게 세 가지에서 대량 조회가 가능한지 대량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은 클리어하고 이걸 눌러서 클리어 하시면 됩니다. 대량 조회를 눌러주시면 이 세 개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조회를 해줍니다. 지금 여기서는 여기 이제 짝대기로 마이너스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매번 이제 이렇게 입력하거나 다른 데서 여기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기가 힘들잖아요. 요거를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 1, 2, 3 불러오면 원클릭에 뭐 몇십 개든 몇백 개든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저장은 설정에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 저장 1, 2, 3, 4, 5가 있죠. 여기에 이제 입력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 샵하고 한 칸 띄고 키워드 한 칸 띄워 주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제가 이제 아이디니까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한 칸 띄고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블로그가 제 아이디가 아니고 제 관심 블로그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남의 블로그도 음, 몇 일을 하는지 남의 글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레시피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뭐 이거 이제 여기가 뭐 몇십 개 이상 되고 뭐 조회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길다 뭐 100개 정도 막 된다 넘어간다 하면 키워드 2번이나 뭐 3번, 4번 본인 편한 대로 옮겨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한 두 개를 예제를 드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장 키. 위에 거 설정을 저장하고 싶으시면 위에 이제 아이디나 API 키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매번 조회하는 블로그가 자주 있다. 내 거를 이제 저는 제 거를 하니까 제 거를 저장을 해두면 매번 이제 여기 글쓴이에서 이거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갔다가 오면 새로 시작해야지만 적용을 되네요. 네. 일단 적용이 됐다고 치고요. 프로그램을 또 다시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이제 자동 입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행하면. 그럼 이제 키워드만 입력을 하면 되죠. 아니면 이제 좀 전에 설정에서 저장을, 키워드들을 쭉 저장을 해 놓은 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한 번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지우고요. 자, 키워드 1에 저장된 게 두 개죠. 자, 클릭을 했으면 두 개를 지금 불러와 가지고 이 사람 아이디에서 이 레시피 키워드로 블로그 순위가 5위에 있는데 그 해당 글 제목은 이거다. 그리고 작성은 하루 전에 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제가 저장을 했죠. 눌러주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편하게 한번 저장을 해두면 편하게 매일같이 변동되는 순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블로그 관리가 쉬워지죠. 자, 요거를 이제 뭐 관리한 거를 저장하라고 싶다. 엑셀 저장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프로그램이 깔린 블로그 하단에 저기 키워드 엑셀 저장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블로그 순위로 저장을 했네요.
다른 지금 폴더를 열어가지고 안 보이는 것뿐이고요. 두 번째는 글루락 조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가기 전에 요 밑에 있는데 이제 글 제목 한 줄로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전에는 블로그에서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아이디당 세 개도 있고 네 개도 있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뷰 탭이 있을 때요. 이제 그때는 글 제목 한 줄로 하면 요게 이제 제목별로 네 개가 있으면 네 개가 쭉쭉쭉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쭉 보기 편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N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해주는 거고 이 키워드를 입력된 키워드를 더블 클릭했을 때 이 웹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이 키워드 이렇게 띄워줍니다. 보이시죠? 네이버 레시피 입력한 게 바로 뜹니다. 여기서 이제 네이버 블로그라고 체크를 해두면 어, 네이버 블로그가 뜹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는 전체 해가지고 레시피가 떴는데 지금 블로그 탭에서 레시피로 검색한 게 바로 보입니다. 뭐 두 개 다 체크가 돼 있다. 그러면 두 개가 다 동시에 뜹니다. 그렇죠? 블로그에 하나 뜨고 레시피 하나 뜨고 되고요. 여기 이제 구글도 보고 싶다 할 때는 이제 구글도 체크하시면 되고 근데 보통은 이제 하나만 보기 때문에 자동 체크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키워드나 글 제목 더블 클릭식의 웹이 팝업 된다고 그러죠. 그좀 전에 키워드 두 번을 클릭했을 때 팝업이 되고 글 제목도 더블 클릭하면 해당 글 제목으로 검색된 결과 페이지가 보여집니다. 이게 보이시죠? 예. 자, 이제 글쓴이는 마치고 네이버 글로락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블로그 아이디나 블로그 웹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블로그 주소가 있다. 뭐 아이디를 알면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이디를 몰라도 글 주소 있죠? 여기 보시면 네, 블로그에서 그글 주소 있죠? 블로그 주소를 그냥 아이디 대신에 그냥 넣어주시고 조회를 하시면 그 해당 그 블로그에 대해서 조회를 해줍니다. 꼭 아이디를 뭐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는 기본으로 10개가 돼 있고요. 이거를 이제 2만 개까지 내 블로그에 글이 2만 개 있어도 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다가 이제 끊길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뭐 500개, 1000개까지는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음, 이상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사 이미지도 체크를 해줍니다. 근데 유사 이미지를 처음에 이게 한번 첫 실행을 할 때는 1분 정도 걸립니다.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근데 이제 두 번째 실행을 할 때부터는 어, 글 하나당 유사 이미지를 체크하는데 12초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뭐 10개를 다 하려면 시간이 뭐 한 몇 분이죠? 2분. 2분 30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다지 이제 권장드리지는 않고 각 글에 대해서 여기 포스팅 진단에 가면 글 링크를 이제 여기 이제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C에서 글 주소를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글 주소를 지금 복사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포스팅 진단 탭에 가서 글 주소를 넣고 유사 이미지 체크가 이제 해제가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하신 다음에 링크 조회를 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미지가 누락이 됐는지 직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첫 번째 처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처음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1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실행할 때부터는 뭐 12초씩 걸립니다. 바로바로 보일 수 보입니다. 처음에만 그런 거니까요.
딱 한 번만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글 중에 이미지가 26개가 있는데 20개가 누락이에요. 이제 이런 이미지는 굉장히 흔한 이미지라서 내가 직접 찍었다 하더라도 유사 이미지로 네이버에서 이제 누락을 시키고 그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포스팅 네, 예, 여기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포스팅 잠시 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 제목을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쭉 최근에 작성한 글부터 이렇게 개수 10개를 불러왔고요. 여기서 이제 누락이 있으면 이 누락 체크 부분에 여기 누락이나 준 누락이라고 뜹니다. 정상적일 때는 이 부분에 1위에서부터 3위 이렇게 뜨고요. 뭐 4위 이상은 그 해당 글의 글 점수가 낮을 경우에는 4위부터 뭐 30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사 이미지를 체크해가지고 했을 때는 여기서도 이제 동일하게 전체 이미지 몇 개 중에 제가 한 개만 해볼까요? 두 개만 해볼게요. 두 개. 자, 이제 클리어 화면 지우고요. 유사 이미지 체크를 하시고 최근 거 두 개만 딱 해보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실행하고 두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12초 후에 하나씩 표시가 됩니다. 유사 이미지 체크했을 때만 그러고요. 그냥 뭐 누락 조회했을 때는 음, 1, 2초 만에 뭐 10개씩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는 전체 이미지가 33개인데 28개가 누락이 됐고 39개 중에 36개가 누락이 됐다고 하네요. 요즘 또 요리 블로그인데 뭐가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은가 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글이 누락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유사 이미지가 많았을 때 누락이 됐는데 지금은 누락되지 않습니다. 크게 신경 쓰실 건 아니고요. 자, 그럼 이제 이 해당 블로그 아이디하고 그 오늘 현재 시간까지 방문자 수와 어제 방문자 수까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엑셀 저장이 가능하고요. 그 사용 설명 뭐 간략하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글 제목을 더블 클릭하면 네이버에 이제 검색된 결과를 볼 수 있고 뷰탭이 아니고 이제 블로그 탭에서 검색된 결과를 보고 싶으면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둘 다 보고 싶으시면 둘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십니다. 한번 이 글 제목으로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네이버에서 해당 글 그 리스트를 볼 수 있죠. 예. 이 사람은 지금 왜 대하는지 모르겠네요. 왜? 네, 근데 이제 누락이 됐는지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디를 하나만 입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다수 누락 조회를 하고 싶은 아이디가 뭐 여러 개가 있다. 뭐 20개든 30개든 2개든 3개든 여기다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아이디를 엔터로 구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2개씩 조회를 해보겠다. 최근 것만 이렇게 하시면 유사 이미지 체크를 또 체크가 되어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늦게 뜨기 때문에 저는 유사 이미지 체크를 여기서 잘 안 합니다. 예. 꼭 필요할 때만 하고 잠시 기다려야겠네요. 예. 4개 하니까 12초씩 1분 기다려야겠네요.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나마 좀 빨리 됐네요. 스크랩이라서 유사이미지 체크는 지나가고 나머지 거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대량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워드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실시간 검색어를 클릭을 하면 현재 줌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검색하고 네이트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같이 보여줍니다. 이거 이제 잘 안 보인다 하실 때는
옆에 잡고 이렇게 늘리세요. 늘려서 이렇게 보시면 잘 보입니다. 저는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그 확대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임영웅에 대해서 클릭을 한번 해주면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제 연관 검색어나 자동 완성 검색어를 그 20개를 보여줍니다. 이 중에 지금 하나만 보이는 거는 10개만 지금 나왔는데요. 연관 검색어나 자동 완성 검색어 둘 중에 하나만 지금 나온 겁니다. 제가 보기엔 연관 검색어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임영웅 씨 그 키워드는. 근데 키워드마다 달라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관 검색어하고 자동 완성 검색어를 뭐 이렇게 20개 보여줍니다. 10개씩입니다. 구글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요. 쿠팡도 마찬가지로 보여줍니다. 여기는 이제 쇼핑,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 광고 키워드 도구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상품 키워드일 때 많이 나오죠. 호날두 걸로 한번 해볼까요? 호날두도 안 나오네요.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김치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 쇼핑 검색, 연관 검색은 쇼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00개도 나올 때도 있고 200개 나올 때도 있고 김치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요것만 조회를 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서 이제 화면을 일단 클릭하고요. 김치라고 해서 이 쇼핑 검색을 체크를 하고 조회를 누르시면 이 쇼핑 검색어의 그 키워드에 대해서 차례대로 여기에 이제 월간 조회수하고 월간 발행량 그리고 섹션 순위, 이 섹션 순위입니다. 이게 가운데 두고 지금 보이시죠? 이게 이제 최상단 엑셀처럼 정렬이 가능하고 엑셀처럼 기능을 합니다. 여기 일단 가운데 어, 중간선에다가 마우스를 위치시키고 이 표시가 나타날 때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최대한 그 글을 다 펼쳐줍니다. 여기까지. 여기 보고 싶으시면 옆으로 하시거나 하십니다. 이건 이제 섹션 순이에요. 어, 모바일 섹션 순위가 아니고 PC 버전 섹션 순위입니다. 지금은 뷰탭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에는 뷰탭 순위였는데 지금 웹사이트 순위를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13이라고 나오죠. 13이. 맨 끝에 웹사이트가 있는 거. 여기에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블록은 이렇게 블록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인기글은 인기글이라고 표시되는데 양배추 김치 한번 클릭을 해보면 네. 양배추 김치 인기글이 없네요. 김치, 김치, 종갓집 김치. 아, 유명한 것들은 인기글이 없네요. 감식초 칼로리라고 해보겠습니다. 인기글이.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여기에는 그 인기글이 있네요. 여기. 네, 2번 조회가 됐는데 인기글이 5번에 있는데 인기글이 예전 뷰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블로그 글하고 이런 것들로 위주로 해서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뷰탭하고 상당히 이제 유사한 위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예전에 이제 뷰탭을 인기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네이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키워드 2번 클릭해가지고 화면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감시적 관련이 첫 번째 지식 스니펫하고 두 번째 지식이 나오고 세 번째 웹사이트잖아요. 섹션 순위가.
맞는지 봅시죠. 지식 진입은 첫 번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식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뭐라고 했죠? 웹사이트. 네, 웹사이트인데, 여기 저 네이버 블로그만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검색 결과 더보기를 하면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보이죠? 이거는 뭐, 티스토리죠. 이거는 웹사이트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데고요. 이것도 웹사이트.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월간 조회수죠. 해당 키워드에 대한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고, 월간 발행량이 지금 현재 두 개인데, 한 달 동안 감시적 칼로리로 어, 두 개가 발행이 된 거예요. 근데 다른 데하고 차별이 있는 게 상위 100개 중에 한 달 안에 발행된 블로그 탭에서요. 블로그 탭에서 상위 100개의 글 중에서 한 달 안에 발행된 글이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월간 발행량. 왜그 상위 100개에서 안에서만 글 개수를 표시를 해주느냐. 우리가 이제 100개 이하하고는 사실상 그 경쟁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상위에 띄우기 위한 거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글과 내 글에 상위에 있는 글에 내 글이 이제 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월간 발행량을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상위 100개의 글이 한 달 동안 몇 개가 발행이 됐는지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발행량이 0에 수렴할수록 그러니까 이제 발행량이 적을수록 경쟁도가 낮은 거죠. 근데 요 밑에 김치처럼 한 달 동안 100개 안에 그래서 한 달 동안 발행된 글 블로그의 수가 100개입니다. 그럼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도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자, 이제 3개월 안에 여기는 이제 100개, 앱 상위 100개 블로그에서 블로그 글 중에 한 달 동안 한 달이 아니고 3개월 동안 6개가 발행이 된 거. 한 달 동안에는 2개가 발행이 된 겁니다. 1년 동안에는 34개의 글이 발행이 된 거죠. 이 종갓집 김치로 키워드 쓰는 게 조회수도 한 달 조회수가 4,060입니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그 섹션 순위가 음, 이제 상품, 여기 보니 브랜드, 파워링크, 지식 쇼핑, 리뷰 상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쇼핑 쪽으로 돼 있어서 그 블로그에 그 포스팅 하기에는 약간 부적합한 키워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좀 써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너무 안 쓰거든요. 그 블로그 탭, 웹 탭이죠, 예전에. 그리고 상위에 이렇게 지식 스니펫이나 지식인, 그리고 인기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상당히 좋은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노출이 잘 돼요. 앞쪽에. 우리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썼을 때. 자, 그리고 이제 이 웹사이트 순위로 이렇게 표시를 앞에 이렇게 해줬습니다. 12, 3위, 3위, 9위, 13위. 이렇게 해준 거는 티스토리에서 네이버에 노출하기 위해서 웹사이트 순위를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뷰탭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뷰탭을 보여줬으나 지금은 웹사이트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이걸 안 보신다면 이렇게 펼쳐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월간 발행량과 이 조회수 사이를 서로 나눠주게 됩니다. 조회수를 월간 발행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이제 경쟁도가 나옵니다. 이 숫자가. 이 경쟁도는 낮을수록 0에 수렴할수록 굉장히 이제 경쟁이 약해서 쓰기가 좋다. 여기 이제 매우 좋음이 됐죠. 월간 기준으로. 월간 기준으로 이제 두 개가 발행이 됐는데 조회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경쟁도가 0.1로 아주 좋습니다. 월간 경쟁도가
0.1인 거는 여기다가 이제 사용 설명서 보시면 뭐 알파 값이 들어갑니다. 월간 경쟁도. 전체 경쟁도는 전체 문서수에서 문서수를 조회수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만 월간 경쟁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0에 수렴할수록 좋은 겁니다. 높을수록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여기 17인데 치열하죠. 여기는 418, 경쟁도가 418 매우 치열하죠. 네. 낮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매우 좋음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좋음, 그 다음 보통, 그 다음에 치열, 그 다음에 매우 치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황금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내느냐? 자, 이제 화면을 한번 클리어를 하고 다시 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그 키워드를 하나를 집어넣고 그것과 관련된 내가 키워드들을 조회를 하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조회를 하면 이제 해당 그 연관이나 자동 완성 검색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없을 때는 없는 만큼 이렇게 나옵니다. 뭐 만약에 다 있다 하면 20개가 나오겠죠. 20개씩. 제가 이제 쇼핑 검색을 체크해 놨더니 이게 이제 자동으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이 키워드들이 여기 이제 대량주의 밑에 있는 이 키워드 칸으로 중복을 제거하고 다 들어갑니다. 하나씩. 이거는 이제 최근에 바뀌어서 잘못 들어가고. 네. 자, 여기 이제 대량주의 버튼을 누르시거나 그 연관 검색어 체크하고 조회를 클릭하거나 똑같은 기능입니다. 처음에 모르고 이제 연관 검색어를 체크를 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이것들이 이제 차례대로 여기에 지금 경쟁도하고 월간 조회수가 표시가 됩니다. 이 조회수는 월간 조회수입니다. 차례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완료가 되면 네, 완료가 됐네요. 그리고 이제 조회수를 정렬해서 이렇게 하고 싶으면 마우스로 엑셀처럼 이렇게 최상단에 요 행을 그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렬을 해서 화면을 넓게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요 가운데 부분선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시 나타나게 하고 싶으실 때는 다시 드래그를 여기 이제 이 선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넓게 이렇게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그 이것도 이제 경쟁도 순도 이렇게 뭐 정렬할 수 있고요. 또 숫자로 정렬할 수 있고. 역선 보기는 나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보고 싶기도 하고 이 순서를 막 이걸로 뭐 이렇게 정렬을 했는데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할 때 여기서 이제 역선 보기를 클릭을 해서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거꾸로 보는 거. 조회수 순서대로 보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하고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또 이제 반대로 내림차 순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월간 기준이 좋거나 전체 기준이 좋거나 본인이 선택해서 좋은 걸로 하시면 되고 나는 이제 블로그 지수가 낮다 할 때는 여기서 이제 100에서 1000 정도 월간 조회수가 나오는 걸로 시작을 포스팅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롱테일 키워드라고 그러는데 세부 키워드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이제 두 단어 이상으로 된 거를 세부 키워드라고 합니다. 요건 복근, 콩가루, 칼로리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죠. 이런 것들이 그 처음 글 쓰시는 분들한테는 노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조회수가 좀 약하긴 하고 그렇긴 하네요. 여기서 이제 골라서 조회수를 정렬을 한 다음에 내가 이제 블로그 지수가 낮다 하면 뭐 100에서부터 1000 사이 뭐 조금 됐다 뭐 블로그 지수가 뭐 준체 3이다
사다 하면 1000 사이에서 뭐 2000 사이, 3000 사이 정도 하시면 되고 처음에 했다 그러면 블로그 1000 이하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블로그 지수가 내가 높다 하실 때는 조회수가 높은 걸 쓰시면 되죠. 뭐 최적 1, 2, 3이면. 근데 뭐 웬만하면 다 노출이 상단에 되니까요. 이 키워드 분석기가 상당히 블로그 올인원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황금 키워드를 찾을 수 있게 쉽게 찾을 수 있게 뭐 다른 데 이곳저곳 가지 않고 여기서 발견하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엑셀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뭐 조회를 막 500개, 1000개, 2000개 이렇게 할 때 팝업 창이 중간에 이제 그 성인 키워드거나 뭐 안 좋은 키워드가 나타났을 때는 멈춥니다. 그거로 이제 팝업 창이 나오는데 그 팝업 창을 안 보고 싶지 않고 그냥 연속적으로 조회를 해달라 할 때는 팝업 창 안 보기에 체크를 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키워드를 클릭했을 때 요거는 이제 웹 브라우저를 똑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는 네이버 이제 전체 검색 결과죠. 요거는 이제 블로그 탭이고 구글이고 네이트 뉴스고 줌입니다. 네. 네이트 뉴스하고 줌은 왜 갖다 놨냐? 여기 실시간 검색어 때문에 갖다 놓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고 연관 검색어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실시간 검색어 요거 20개에 대해서 다 조회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어, 이게 조회를 안 해주는데 뭐 체크를 해제하시거나 중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마지막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키워드가 여기에 조회된 키워드가 여기를 다 들어가잖아요. 정보구 제거하고. 여기에서 이제 대량 조회를 하면 해당 키워드에 대한 그 경쟁도를 분석을 해주는데 이 키워드 하나가 아니고 이 키워드의 연관 검색을 또 같이 하고 싶다 할 때 요거를 체크를 해주고 대량 조회를 하시면 이 감식적 칼로리에 대해서 연관 조회를 다 조회를 해줍니다. 그게 뭐 60개가 됐든 다 조회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감식적 효능에 대해서 또 연관 검색어를 전부 다 그게 뭐 20개가 됐든 40개가 됐든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연관 키워드들을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어떤 분은 이거를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켜놓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이제 500개까지는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데 500개 이상 될 때는 이 설정에다가 API 키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이제 쇼핑 검색 키하고 네이버 개발자 센터 API 키 두 개, 두 칸하고 여기는 세 칸.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자세한 방법은 여기 다 있습니다.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해주시면 그 마지막에 나온 것들을 값을 여기다 넣어주시고 저장 버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설정까지는 했고 이제 포스팅 진단에서 이 포스팅 진단 탭은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료에서만 제공하는 건데 그거를 제가 이제 여기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딴 데는 월 3만 원 이상씩 줘야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월 3만 원이 아니고요. 월 10만 원이에요. 원래 7만 원짜리 요금제에다가 3만 원으로 해서 10만 원짜리 요금제를 만들어서 이 이미지 누락 검색하고 금칙어를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형태소, 해당 키워드가 몇 번 들어가는지, 그리고 키워드 밑에 해당 음절이 그 몇 개가 들어가는지, 이게 이제 밑에 음절이 뭐 4음절 이렇게 되면 키워드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주 목적으로 한 이렇게 문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두 번인데, 이 사람이 삼음점 질복 문장으로 쓴 거는 백종원 라볶이, 끓이는 시간, 대파 한 대, 이런 건데, 뭐 여기에 이제 간혹 가다 이렇게 핵심 키워드 문장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음절, 사음절, 오음절에서. 나머지 것들은, 예, 봅시고. 그리고 요거는 그 중복, 어, 단어의 반복수. 그 떡이라는 단어가 11번 들어갔고, 레시피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10번 들어간 겁니다. 이게 형태소의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뭐 저는 이게 그래도 가장 좋아서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아까 저희가 링크를 넣고, 링크 조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유사 이미지 체크를 하니까 요게 또 나오고, 유사 이미지 체크를 안 하고, 링크 조회를 해보면, 요거는 제외하고, 이 금치거랑 키워드 반복수, 저기 이제 형태소 분석만 해줍니다. 형태소라는 거는 명사와 뭐 전치사,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는 건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명사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다. 방금 레시피.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복합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명사와 명사가 만난 단어를 복합어라고 합니다. 명사 하나만 하게 되면 황금,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레시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복합어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금치어 찾기를 하면, 이게 빨간 글자를 검정색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검색어 찾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죠? 이게 이제 들어갔다고 해서 글이 누락되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금치어들이 서로 이제 밀집해가지고 모여 있거나 그럴 경우는 간혹 가다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네이버에서는 이런 거를 크게 어, 강화하지 않고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금치어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글이 누락이 됐다. 글누락 쪽에서 했을 때, 아, 뭐가 있나? 체크할 때만 이 금치어 조회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 외에는 굳이 이거를 계속해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고요. 네. 내 글에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여기다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 전에 이 금치어를 찾을 수도 있고, 키워드 반복수도, 어, 키워드 조회를 누르면 이것도 이제 따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워볼게요. 자, 키워드 조회를 누르면 키워드 반복수가 나옵니다. 이제 화면 클리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링크 아무거나 하나 가져올게요. 자, 링크 조회를 하면, 키워드 조회, 금치어 조회, 이런 거를 클릭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방에 기존에 써 있는 글은 한꺼번에 조회를 해줍니다. 내가 유사 이미지 해가지고 어떤 이미지들이 누락이 됐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유사 이미지 체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사 이미지도 같이 링크 조회될 때 어, 조회가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클리어를 하고 링크 버튼을 넣고 유사 이미지가 이제 기본으로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체크를 해주시고 링크 조회하면 이 세 가지를 다 금치어 조회, 키워드 조회, 유사 이미지 조회 한꺼번에 해줍니다. 편리하실 거예요. 주로 이제 글이 뭐가 이상이 있을 때거나 글 쓰기 전에 뭐 키워드 반복수가 많은지 체크할 때 보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글자 수도 보여줍니다. 공백 포함으로 몇 자인지, 공백 제외하고 몇 자인지, 단어 수가 몇 개인지 보여줍니다. 39개 중에 36개가 누락이네요. 이분 이제 아까 글 쓴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상업성 키워드거나 뭐 야한 단어거나 성인 키워드거나 아니면 좀 비속어, 뭐 은어
이런 걸 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게끔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들어갔다고 해서 글이 누락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여시라고 돼 있고, 이대라고 돼 있고, 곳에 하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대표, 뭐 강추, 여기 추천 있죠? 추천, 뭐 용하는 뭐 좀 비속어 같아요. 예, 뭐 최고,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세히 보려면 해당 단어들이 몇 번 쓰였는지, 이게 이렇게 이대라는 단어는 5번 쓰였다네요. 근데 이게 띄어쓰기가 있더라도, 이렇게 되더라도, 예, 정확하게 분석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이 띄어쓰기가 되면 네이버가 못 찾았는데, 작년부터는 네이버가 이런 것도 다 찾고, 뭐 여기 사이에 뭐, 특수문자, 이런 걸 들어가 있어도 네이버가 다 찾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 찾을 수 있게끔 제가 해놨습니다. 네, 화면 클리어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사용 설명서 간략하게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색 순위. 아유, 길죠? 예. 한꺼번에 많은 걸 담다 보니까. 아무튼 네이버 블로그 쓰시는데 좋고, 아까 키워드 분석기에서 웹사이트 분석은 티스토리 하시는 분들이 네이버 도출할 때 참고하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면 웹사이트가 1이죠. 이런 것들은 티스토리에서 웹사이트에 노출을 시켜서 네이버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유입을 시키는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 인크글이 1이죠, 여기도. 여기도 그리고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이거. 그세 단어로 이루어진 롱테일 키워드, 세부 키워드인데 430 이런 거 쓰면 좋은데 월간 발행량이 높네요. 최근에 뭔가 인기가 있었던 뭔가 그 단어 같습니다. 여기 그때 임영웅이 엄청 높아요. 조회수가 지금 100만에 가깝습니다. 100만. 월간 조회수. 여기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임영웅 조회를 해보면, 임영웅을 해보면, 이어서 이게 되기 때문에 맨 위에 이제 올려줍니다. 임영웅이 지금 여기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건데, 클리어해주고, 다시 임영웅. 여기에서 이제 임영웅 갤러리가 있는데, 클릭을 했어요. 임영웅 갤러리가, 이게 황금 키워드예요. 월간 발행량이 10개밖에 안 되고, 3개월 동안 17개. 근데 조회수는 13만 9천. 월간 기준으로 아주 좋다고 나오죠. 전체 기준도 좋다고 나오고. 0.007입니다. 이런 거 갖다 쓰시면, 황금 키워드입니다. 노출이 잘 돼요. 그 대신에 이제 10명, 17명이, 상단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검색 순위입니다. 자, 임영웅 갤러리를 한번 가서 우리 네이버 블로그 순위에 누가 어떤 블로그 지수가 분포가 되고 있는지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불지수하고 그 해당 블로그의 방문자 수를 표시를 해줍니다. 임용 갤러리로 클릭을 했더니 네, 이게 처음에 이게 느려요. 이게 두 개 불지수하고 방문자 수를 같이 체크를 할 경우 느리게 나옵니다. 20위까지 보이고 나머지는 빨리 되니까 금방 보입니다. 근데 이걸 체크 해제하시고 그냥 제목만 보겠다. 방문자 수만 체크하겠다 하시면 빨리 조회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불지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레벨이 나오는데 나의 레벨이 뭐 3이다. 그러면 이 진입하기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여기 레벨 3이 있네요. 저도 이제 노려보면 5위부터는 노려볼 만하다.
내가 만약에 레벨 4하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내가 이제 레벨 4인지 어떻게 아느냐. 내 블로그 글 제목을 갖다가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 글 제목이 이게 만약에 워킹맘의 메일 영어가 저의 블로그라고 치면 이 블로그의 글 하나를 글 제목을 갖다 이렇게 넣어보면 여기가 첫 번째로 이제 내 블로그가 뜰 거 아닙니까? 첫 번째나 몇 위 안에. 그러면 내 블로그 지수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워킹맘은 매일 영어였죠. 이 사람은 지금 레벨 5입니다. 레벨 5니까 나의 블로그 지수는 레벨 5인 거예요. 내 글의 블로그 지수가 아니고 내 블로그의 평균 지수입니다. 예. 글 지수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글 지수입니다. 이제 옆에 우리는 맨날 최적 뭐 1, 2, 3하고 준체 이런 걸로 다른 데서 많이 보기 때문에 옆에 이제 대략적인 걸 표시해 놨는데 이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략 이 정도다.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두시면 되고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습니다. 뭐, 이거 뭐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레벨은 0부터 10까지 있는데요. 레벨이 높을수록 최적 1, 2, 3, 4에 가깝습니다. 자, 예전에는 방문자 수로도 봤어요. 방문자 수가 적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내 방문자 수하고 비교해서 보기도 했어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불지수는 요즘에 뭐 블덱스에서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 목적을 만든 게 이 불지수도 있지만 이게 순위예요. 해당 키워드로 나열한 순위입니다. 지금은 글 제목을 했지만 자, 불지수하고 방문자 수 빼고 해볼게요. 바로 나오죠. 30위까지만 됩니다. 전에는 90위까지 됐는데 이번에 개편하면서 30위까지로 다 여과 수정했습니다. 지금 블로그 여기 지금 카페, 인풀, 웹사이트 다 다릅니다. 해당 순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카페 탭에서 아니 웹사이트 탭에서 임영웅 갤러리 키워드로 보여주는 거고요. 인풀 탭에서 그 순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풀은 좀 느리게 나와요. 조회할 게 어, 여러 번 해야 돼요. 할 때는. 하다가 지금 끊겼는데, 9위까지밖에 없나고요? 아니면 끊겼거나. 카페도 한번 볼게요. 카페는 30위까지, 블로그도 30위까지. 이거를 왜 보느냐. 남들은 글 제목을 어떻게 썼나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함이에요. 대부분 지금 임영웅 갤러리가 앞에 오죠. 임영웅 갤러리. 여기는 임영웅 갤러리 뒤로. 예전에는 모두 다 앞에다 썼어야 이게 노출이 됐었는데 요즘은 중간에 써도 이게 노출이 잘 됩니다. 임영웅하고 갤러리가 여기 있죠. 근데 여기도 지금 임영웅 갤러리 가운데 있죠.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딱히 이렇게 그 앞에 맨 앞에 써야 노출이 잘 된다. 뭐 이런 거는 좀 많이 그 뭐라고 할까? 중요도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들은 어떤 키워드를 넣는지 분석할 때 이게 이제 유효합니다. 왜냐면 네이버 탭에서 지금 보면 여기는 이제 그 이제 글 제목들이 뭐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여기서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분석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90위까지 그 키워드 분석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일반 그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고 거의 뭐 치열하게 1, 2 다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이제 그 조회수가 많은 키워드에서 만약에 이제 노트북 추천이나 뭐 자동차 뭐 이런 키워드겠죠. 엄청 그 빡센 키워드요. 그리고 여기서도 글 제목을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 지금 해당 글 링크 주소를 더블 클릭 시 웹페이지 팝업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면 팝업이 되고요. 해당 글이요. 그리고 이 글을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지금 그, 그 글자 반복수하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지워보고 다시 해볼게요. 나오죠? 더블 클릭을 한 겁니다. 지금 더블 클릭. 자, 여기 보면 이 글에 글자 수가 2298자고 이미지가 8개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그 뭐죠? 스티커? 그건 뺀 겁니다. 이미지 수에서. 그리고 임영웅 갤러리라는 이 검색한 이 키워드가 해당 글에 2번 반복이 되어 있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키워드 분석을 해가지고 형태소 분석이죠. 그 키워드 반복수를 이렇게 사람이라는 키워드는 10번 썼고 임영웅이라는 키워드는 9번 썼고 에너지라는 키워드는 7번 썼다. 보여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음절 중복 문장하고 이음절, 삼음절 중복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끔가다 여기 보면 어, 이 사람은 이제 키워드가 아니고 어떤 문장을 딱 그 검색 노출되게 하기 위해서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서 다 걸러가지고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걸 참고할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이 글이 클릭이 아니고 글 주소. 어디서 이제 다른 블로그 글 주소가 있잖아요. 여기다 놓고 이렇게 클릭을 하거나 엔터 치거나 키워드 조회하시면 똑같이 보입니다. 여기서 2번 클릭하시는 거나 여기다 링크를 넣고 조회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자 수는 자, 여기다가 이제 블로그 주소나 뭐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조회를 누르시면 아니면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이제 그 해당 블로그에 오늘 현재까지 방문자 수, 어제 방문자 수, 이렇게 5일치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도 이렇게 블로그 주소나 아이디를 넣고 하면 여기 저장을 해놓고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매번 입력하기 귀찮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내가 이 프로그램 실행하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2개를 넣어놨기 때문에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클릭하고 제 거 아이디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내 블로그뿐만이 아니고 내가 관심 있는 블로그를 저장을 해놓고 뭐 대량주에 여기서 클릭만 하면 2개가 같이 보여집니다. 제 거는 저폰 먹은 지 오래된 블로그라 잘 안 들어와요. 네, 감안하시고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마쳤고요. 또 마찬가지로 화면 클리어나 엑셀 저장 하시면 됩니다. 이 저장하시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